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연초에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를 하겠다라고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뉴스였는데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1억 이하, 이슈 많이 알고 계시죠? 공시가격 1억 이하게 되면은 취득세 산정에서 주택수에도 빠지고 그 물건을 취득할 때도 무조건 1.1%로 고정되는 취득세 중과에 제외되는 그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전에 20년, 21년, 22년에 공시가격 1억 이하 테마로까지 해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1월 2일이죠.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를 제외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 교육생분들한테는 제가, 취득세 인하라는 뉴스가 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근데 그거를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거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됐던 법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어떤 당에 의해서 지금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쳤고 결국 취득세 중과를 이제 소급해서 돌려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죠. 네. 근데 이게 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어차피 그러면은 이것도 세법 통과해야 되는 거면 이거 어차피 국회에서 반대일 거고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대통령 시행.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공시가격 1억을 2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시행령? 하면 또 지금 이 난리통에 지금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죠. 네,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해보면 지금 권한대행이 누구죠? 경제부총리죠. 그럼 경제부총리의 시행령으로 되는 건가? 싶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법은 잘 몰라서. 아무튼 이 난리통에 가능한 건가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의문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발표가 있었다. 심지어 발표한 그 기재부 자료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취득세 50% 소급 적용해서 돌려주겠다도 다 정부 발표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뭐 전혀 없었던 일이고 그러면은 2억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급하게 그래서 공시가격을 좀 뒤져봤습니다. 공시가격 뒤져봤는데 이제 오른쪽이 공시가격에 대한 금액이고 이제 왼쪽이 이제 네이버 호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제 각 아파트마다 다 다르고 네이버 호가도 다 다르겠죠? 다른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의 집까지 공시가격 2억 이하에 들어오게 된다. 뭐 이건 다 개별 물건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은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즉 제가 봤을 때는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의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지방의 경우 상당수의 아파트가 웬만하면 다 공시가격 2억 이하의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어떤 아파트들이었죠? 보통 1억 중반까지 아니면 1억이 안 되는 결국 지방이더라도 아무리 지방이더라도 굉장히 구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소형 평형에 해당하는 아파트들만 1억 이하의 물건이어서 굉장히 투자하기가 애를 먹었죠. 예, 애를 먹었는데 공시가격 2억 이하의 모든 아파트를 취득세를 중과 대상에서 빼겠다는 이야기는 3억 중후반까지도 공시가격 2억 이하에 들어간다. 즉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가 다 공시가격 2억 이하의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방은 굉장히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육생분들이라든지 유튜브 멤버십 분들은 제가 이미 이제 셀렉한 지역들이 다 있죠. 그 셀렉한 지역들을 위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급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몰릴 수가 있어요. 네, 또 귀신같이 우리 또 그 다주택 적폐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또 냄새 맡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되게 되면 웬만한 그 주택들은 다 그 공시가격 2억 이하 안에 구간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 플러스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만나게 되고, 거기에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2020년, 2022년 그 공시가격 1억 이하 테마가 공시가격 1억 이하면 아주 그냥 다 불꽃처럼 상승을 했던 그때처럼 움직일 것이냐. 그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대표 아파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가슴 뜨겁게 했던 아파트들이 있고요. 네. 이 그래프 보이세요? 이 그래프? 네. 한 8천만 원 정도? 8천도 안 했던 아파트가 무려 1억 7천, 1억 8천까지 갔던 거예요. 1억이 올랐던.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이야 아파트가 1억이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투자했죠? 갭 1000, 갭 무갭 해가지고 10채, 20채씩 투자를 했죠. 그런 것들을 정말 불꽃 같은 상승을 거뒀다. 이것도 1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2억 중반까지 갔었다. 정말 불꽃 같은 상승. 이 거래량 보시죠, 여기. 여기도 이때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이때 분양을 했는데 정말 이때 그리고 이것도 1억 중반대의 아파트가 2억 중반까지 1억 가까이.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뛰기가 아니라 이런 아파트들이 1억 가까이 올랐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0년, 2022년 그 사이에 공시가격 1억 이하 테마처럼 이렇게 불꽃 같은 상승이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광풍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시가격 2억 이하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그 구간에 들어옵니다. 즉,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광풍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소소한 효과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 이제 열심히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역시나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통령 시행령.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네,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취임 하루 만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취임 하루 만에. 그래, 나는 열심히 이제 뭐 경매로 낙찰 받았거나 아니면은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계약금을 걸어놔서 자 이제 잔금만 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해머를 든 분이 나타나서 내일부터 자 이거 공시가격 2억 이거 없애버릴 겁니다 하는 순간 취득세가 1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꾸는 거니까 대통령이 바꾸면 취임 하루 만에 바꿀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광풍의 시기에는 부동산 상승의 온기가 가장 저가 아파트까지 퍼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테마도 있었지만 그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고 더 이상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데가 없어서 정말 제일 저가 아파트 레벨인 공시가격 1억 이하까지 퍼져서 광풍으로 번졌다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2억 이하면 무조건 불꽃처럼 상승하는 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가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많으면 우리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가 모두 해피한 일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 증가의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2억 이하의 물건에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뭘 공급하죠? 네, 공시가격 2억 이하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월세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아파트에 별로 전월세 공급이 없다가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전월세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전월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투자자들 간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하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하락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나는 매정갭이 거의 붙은 아파트에 거의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갑자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매정갭을 벌리고 대신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낮아지는 상황. 근데 역전세가 벌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매매 가격의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 테마처럼 정말 광풍이 불어서 내가 물건을 내놓는 순간 바로바로 거래가 되면은 이 리스크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일정 수준의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일어나게 되고 전월세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2022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역전세를 통해서 갑자기 급매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물론 그 급매가 이 아파트의 폭락까지는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증가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매매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무조건 좋지도 그리고 무조건 나쁘지도 않은 정책이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인 그런 정책이죠. 네. 그래서 연초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 주삼위는 이제 대표 다주택자 아닙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또 저는 경매 투자자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우리가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경매 입찰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막 법인, 매매사업자 다 달려들어서 15명, 20명씩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경매로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되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보다는 2억 이하의 물건이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훨씬 더 물건 개수도 많아지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찰할 물건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 입찰할 물건의 퀄리티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지금은 공시가격 1억 이하만 입찰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12.4%를 각오를 했어야 한다면 이제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아파트가 되게 되면 정말 웬만한 지방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매를 공부하는 이유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지역의 시세가 상승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는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광풍은 없을 거예요. 광풍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땡큐인 그런 뉴스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싸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수익을 내는 구조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주삼위도 그동안 어떤 물건들은 13.2%, 12.4%를 내면서까지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했었었는데 그 수익 마진, 안전 마진을 오롯이 경매 낙찰가를 통해서 취득세로 안 뺏기고 오롯이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땡큐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시행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시행은 아닌 것 같고 그 세무과에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진짜 언제 시행될런지 정말 이것도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도 지금 뭐 업무 정지고 뭐 아무튼 이게 한치 앞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꾸준히 이게 언제 실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당장 2억 이하 면제라고 하니까 이거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네,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저도 이거를 체크하고 찾아볼 거고 모니터링 할 건데 어찌됐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21년, 22년처럼 공시가격 2억 이하의 테마가 붙어서 뭐 1억씩 올라가는 그런 장은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취득세에 뺏길 수밖에 없던 우리의 마진을 더 많이 챙겨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 꾸준히 모니터링 하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렇듯 저희 연초에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선물과 같은 발표가 있었죠. 예. 다주택자인 주3의 입장에서 정말 선물 같은 발표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앞으로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시더라도 유리하시고, 지금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1주택, 2주택부터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주택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학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또 한번 광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과의 밤, 네, 줌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대형 학원에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또 답변도 제대로 못 받으셨던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시죠? 제가 줌을 통해서 1대1로 그 실시간성으로 질문 주시고 바로 답변 드리는 즉문즉답의 교육과정. 네, 그래서 제가 최단기로 완성해드리고 정말 경매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1대1 명품과의 반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 반. 네, 나는 편한 시간에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로운 장소에서 학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동영상 통해서 학습하시고 대신 질문 답변은 언제든 뭐 카톡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단기 완성으로 제가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린다. 그래서 나는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다.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역시나 오픈해놨습니다. 하단에 가입 버튼 혹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주간으로 부동산 전체 시황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뛰어간 지역이 벌써 존재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그 지역에서 추천 물건까지 직접 픽해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네, 우리가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하락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오히려 올라주는 지역까지 셀렉을 해서 안전마진도 챙겨가고 지역의 시세 흐름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수익도 가져가는 유튜브 멤버십 하단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예 다 떠먹여드리는 주인 예상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수익이 안 나면 100% 다 환불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오로지 수익, 이 과정은 정말 안 되면 될 때까지 통장에 돈이 꽂힐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역시나 하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메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